제2장 해석 함수를 공부하겠습니다. 13절 함수와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정의됐던 실변수 함수에 관한 여러 가지 기호 표기와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복소수 범위 내로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모든 복소수는 복소 평면 위의 점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죠. 따라서 우리는 복소수를 이렇게 복소 평면 위에 있는 점으로 대응시켰다고 보겠습니다. 이쪽을 이제 Z평면이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복소 평면을 하나 생각하고요. 이것을 이제 W평면이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각각은 이제 복소 평면들입니다. 우리는 복소 평면 상에 있는 한 점을 Z라 놓고요. 또한 W평면 상에 놓이는 한 점을 W라 놔 보겠습니다. 이때 적당한 대응 관계에 의해서 이 점을 이 점으로 대응시키는 것이 바로 F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적당한 대응 관계, 이런 대응 관계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Z하고 W는 F에 의해서 서로 간에 대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간결하게 다음같이 써서 표현을 해왔었습니다. W하고 Z 사이의 관계는 F에 의해서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약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는 복소 함수라고 약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Z는 왼쪽에 있는 이 Z평면상에 있는 복소수고 W는 오른쪽에 있는 W평면상에 있는 복소수입니다. 이 복소 함수가 보다시피 왼쪽에 복소평면 전체에서 정의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그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복소평면 전체에선 정의가 안 됐고 부분 집합에서만 정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복소평면의 한 부분 집합에서만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이 Z가 이 S 안에 있는 원소라고 가정했을 때 이 S를 우리는 이 복소함수 F의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의역 안에 있는 각각의 점들에 대한 상이 있겠죠. 자, 여기서 이 W를 Z의 상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Z의 상, 이미지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미지들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용어들은 미분적분학에서 이미 다 학습했던 용어들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복소함수가 정의되어 있을 때 보다시피 이 함수가 잘 정의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치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보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W = FZ가 만약에 Z분의 1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죠. 따라서 이 Z는 0이 아닌 복소평면상의 점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0을 제외한 나머지 복소수에 대해서는 얘가 잘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그림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소평면 전체에서 정의되는 예문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어느 부분 집합에서만 정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복소 함수를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보다시피 W평면, Z평면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W평면 상에 있는 이 점들도 당연히 순서성으로 표시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복소평면 상에 있는 점을 자, 여기가 실수축을 X, 헛수축을 Y라 한다면 이 복소수는 X, Y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순서상으로 보면 이렇게 쓰지만은 이제 헛수 단위를 집어넣고 표시한다면 이런 복소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두 개의 실수들을 이렇게 결합함으로 해서 복소수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복소수이기 때문에 그럼 W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실수부하고 헛수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W평면상에 있는 실수축은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다면 U, 그리고 헛수축은 V라 놓으려고 합니다. 즉 정의역에 Z평면상에 실수축은 X, 헛수축을 Y라 표시하는 것처럼 이제 W평면상에서는 실수축을 U, 헛수축을 V라 표시할 겁니다. 자, 그럼 요 점은 UV의 순서상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얘를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도
W는 이퀄 U 플러스 IV로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소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W 이퀄 FZ가 주어져 있을 때 이 W를 U 플러스 IV로 표시할 수 있고 Z는 X 플러스 IY니까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다 직접 이 대응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관계에서 대입을 해서 실수부하고 헛수부를 분리할 수 있었다라 보겠습니다. 즉 이 말은 실수부하고 헛수부를 분리했어요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왼쪽을 W라 놓고 이거를 이제 U 플러스 IV로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W 이퀄 FZ는 이런 식으로 U 실수부 더하기 I 헛수부로 여기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위에 설명했던 이 예문을 가지고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W는 이퀄 FZ가 Z분의 1이잖아요. 여기서 Z는 X 플러스 I Y분의 1인데요. X 플러스 Y이고 그거의 역수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W를 실수부 더하기 I 헛수부로 표현해 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분모분자에다가 X 마이너스 IY 즉 켤레복소수를 곱해 보겠습니다. 이미 복소수를 계산한 것은 앞에서 다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합차의 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인데 i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해야 되고 y의 제곱이죠. x 마이너스 iy 같이 됩니다. 자, 얘를 실수부하고 헛수부로 바꿔서 표시해 본다면은 이제 실수부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분의 y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제 복수 함수 W 이퀄 FZ를 실수부 더하기 I 헛수부로 표시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실수부는 이 역수로 정의된 이 함수의 실수부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분의 x를 뜻하고요. 헛수부 v는 마이너스를 분자에다 올려 쓰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수 함수가 정의가 되면은 이제 실수부 더하기 I 헛수부 형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른 예문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Z 이퀄 Z의 제곱인데요. 이게 만약에 실수였다면, 즉 실수의 집합 안에서 정의된 실함수였다면 FZ는 이퀄 Z의 제곱은 이렇게 생긴 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나 복수함수는 결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은 자, 이게 복수함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수부 더하기 I 헛수부에서 이 헛수부 V가 제로가 되어버린다면은 그러면 얘는 실수부만 남죠. 그러면 이 복수 변수함수는 실수값 함수가 되어버립니다. V가 제로면 결국은 실수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FZ 이퀄 Z의 제곱을 역시 U 플러스 IV 꼴로 바꿔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부가 어떻게 되고 헛수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W는 이퀄 FZ가 Z의 제곱이었다면 조금 전에 Z분의 1을 실수부하고 헛수부를 나눠서 표시한 것처럼 여기서도 실수부하고 헛수부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는 X 플러스 IY고 그거의 제곱이죠. 전개하겠습니다.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 뒤에 걸 먼저 하겠습니다. I의 점 마이너스 1이고 Y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I의 2XY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얘가 실수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뒤가 헛수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V예요. 자, 그래서 U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V는 2XY와 같이 됩니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요 다음 절에서 학습하기라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함수 FZ를 이런 식으로 복수함수가 이런 식으로도 정의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정의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의될 때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이렇게 정의될 때는 바로 정의역은 전복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V가 제로가 되면 실수값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자, 이번엔 또 어떤 복수함수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기 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fz는 이퀄 z의 크기의 제곱이군요. 이렇게 약속된 것은 실수값 함수가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v가 제로가 되면은 실수값 함수라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함수가 바로 실수값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z의 크기의 제곱이잖아요. 복소수 z가 주어져 있을 때 z 이퀄 x 플러스 i와 했을 때 z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루트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헛수부의 제곱이잖아요. 즉 z의 크기 자체가 루트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헛수부의 제곱인데 바깥에 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죠. 따라서 얘를 다시 계산하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입니다. 보다시피 u만 있잖아요. 여기 플러스 i, 헛수부가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굳이 뭐 쓸 필요 없지만 실수부하고 헛수부를 찾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v가 제로, u만 있었으니까 이렇게 약속된 함수는 복수 변수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수값으로 나온 함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복수 변수 함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뒤에 가면서도 자주 등장하고 또 쉬운 개념들이라서 어렵진 않습니다. 말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폴리노미알, 즉 다항 함수인데요. 자, 이제 보다시피 오름차순으로 a0 더하기 a1 z의 1승 플러스 a2 z의 2승 해서 an의 z의 n승이고요. 가장 높은 차수가 n차식이란 걸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얘는 0이 아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을 n차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네요. a는 이 앞에 개수 0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네요. a는 0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인 z의 n승이 나오게끔 이게 만약에 개수가 0이 되면 n-1차로 떨어지잖아요. 차수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n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z의 n승 앞에 개수는 0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타이핑을 잘못 쳤나 보네요.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는 0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는 n차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는 이제 이 절에서는 함수를 약속하지만 이제 뒤에 가면서 극한도 약속하고 연속성도 약속하고 미분 가능성, 더 나가서 해석성, 해석함수라는 것도 앞으로 계속 가면서 약속을 할 겁니다. 뒤에 가면서 또 배우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다항함수들은요. 전 복소평면상에서 해석함수가 됩니다. 아직 우리가 해석함수를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이게 뒤에 가서는 그런 의미가 있나 보다라고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이렇게 약속된 걸 우리는 이제 다항함수라 약속을 할 것이고요. 자, 유리함수는 미분적분에서 약속했던 것과 똑같아요. 자, 이제 QZ분의 PZ인데요. Q하고 P는 다 같이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인데요. 당연히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약속되는 함수를 통틀어서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함수가 약속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유리함수는 이 다항함수는 전 복소평면상에서 정의가 되지만은 이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로 약속되는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닌 그런 어떤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함수들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 극좌표를 공부를 했었죠. 자, 극좌표를 이용해서 이 w = fz를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복수함수를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u 플러스 iv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극좌표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w는 그대로 u 플러스 iv로 표시를 하고요. 복소수 요 z만 극좌표로 바꿔서 표시합니다. r, 2의 i의 세타승입니다. 여기서 r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z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세타는 평각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좌측에 w는 u 플러스 iv로 요 안에 z는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한다면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w는 이퀄 f, 자, 이제 z 대신 r, 2의 i의 세타서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을 u 플러스 iv로 바꾸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u는 자, 지금 xy를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r과 세타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실수부도 r과 세타만으로 사용할 것이고 헛수부 v도 r과 세타만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좌표 형태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실수부 더하기 i 헛수부에서 실수부도 극좌표로 헛수부도 극좌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약속했던 z의 제곱이에요. 이거는 이제 z의 제곱이었었잖아요. 이것을 극좌표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이제 보기 4번의 문제예요. 자, W 이퀄 Z의 제곱을 극좌표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Z는 R2의 I의 세타승이고 바깥에 제곱이죠. 이걸 다시 써보면 R 제곱의 2의 I의 지수법칙 적용하니까 2세타승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R 제곱, 여기서 2의 I의 2세타승은 오일러 공식으로부터 얘는 코사인 2세타 더하기 I 사인 2세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따라서 얘를 다 전개하면 R 제곱 코사인 2세타 플러스 I의 R 제곱 사인 2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실수부, 얘가 U, R과 세타만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 이쪽 부분이 바로 V, 여기 써 있는 것처럼 V, R 세타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U, 실수부는 이렇게, 허수부가 또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이 XY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실수부가 이런 식으로, 허수부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극좌표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극좌표 표현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좋은 장점을 더 많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가함수라는 것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함수는 특별한 말이 없다면 우리가 정형 안에 있는 모든 원수에 대해서 y값이 각 하나가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함수의 개념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값이 여러 개가 나오는 그래서 다가함수라는 말을 약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가함수하고 대비가 되는 말로 원래 이제 처음에 함수의 정의를 단가함수라 합니다. 싱글 밸류드 펑션이라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정의 안에 있는 모든 원수에 대해서 y값 하나가 대응되게끔 한 것이 한 값만 대응된다 해서 오직 하나의 값만 대응된다는 의미에서 싱글 밸류드 펑션이라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멀티 밸류드 펑션이에요.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게끔 확대를 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즉 함수의 기본 개념을 싱글 한 점만 계산하지 말고 여러 개로 대응시킬 수 있는 걸로 확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거듭 제곱근을 계산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같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Z의 2분의 1승이 있죠.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자, 우리는 앞에서 n 제곱근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봤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Z의 크기를 R이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Z의 편각의 주값을 우리 책에서는 이 균을 써서 표시했거든요. 이렇게 이게 편서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세타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편각의 주값 또는 으뜸값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세타 제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앞에서 했던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은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루트 R 그리고 자, 여기는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이제 I의 그 다음에 이제 세타 제로의 반이잖아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세타 제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죠. 이미 앞에서 다 배웠던 앞에 10절인가에서 우리가 이 표현을 배웠었잖아요. 자, 이제 보다시피 근이 두 개가 이 함수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는 편의상 플러스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싱글 밸류드 펑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필요하다면 다가함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이 편각의 주값이 취할 수 있는 값, 이 세타 제로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플러스 파이에 대한 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싱글 밸류드 펑션뿐만 아니라 멀티플 밸류드 펑션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은 뒤에 가면서 계속 학습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처음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 함수를 정의할 때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자, 다시 그 그림을 하나 대략적으로 하나 그려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쪽이 Z평면이고 여기가 W평면이에요. 이 안에 있는 복소수 Z를 이 안에 복소수 W로 사상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점을 이 점으로 보내는 대응관계 이런 것을 F라 표시했는데 그래서 이런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있는 점을 이쪽에 있는 점하고 대응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이걸 보통 이제 함수라고도 말하지만 매핑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는 이제 우리말로 사상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고요. 또는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변환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상 변환. 그래서 이제
이제 함수의 개념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용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대응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사상을 다루는 과정에서 몇 가지 관련된 예문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예문들과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우리 교재 제8장에서 학습을 할 겁니다. 8장은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해석 함수들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복소함수의 그래프는 보다시피 복소평면상에서 복소평면으로 보내지는 이런 점들의 집합이다 보니까 우리가 미분적 분할에서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y = x의 점 포물선 이런 것처럼 w = z제곱이 포물선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분적 분할에서 배웠던 그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쪽도 보세요. xy 평면이고 이쪽은 뭐예요? uv 평면이죠. 평면상의 점을 평면상의 점으로 보냈잖아요. 어근 선생님 이거 혹시 이변수 함수 아니에요? 라면 아닙니다. 이변수 함수는요. 미분적 분할에서 배웠던 이변수 함수는 실수의 곱집합, 실수의 곱집합이 r 크로스 r이에요. 자, 이변수 함수하고 얘랑 달라요. 실수에서는 r 크로스 r 또는 r 크로스 r의 부분 집합을 s를 했을 때 여기에서 r로 보내지는 대응관계를 f를 했을 때 자, 이제 곱집합은 이 평면 전체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의 부분 집합이니까 얘처럼 마치 평면상에 있는 어떤 영역을 나타내고 그 안에 속하는 원소니까 당연히 순서상으로 표시가 돼요. 얘도 그렇게 순서상으로 표시가 되는데 차이가 있죠. 실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을 이 R 안에 있는 원소를 우리가 편의상 그냥 XY 다음에 오는 알파벳 Z라 쓴 것뿐이에요. 즉 왼쪽에 평면의 어떤 부분 집합 안에 있는 점들을 실수값으로 대응시킨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응시키다 보니까 미분적 분할에서 배웠던 실함수에서 이변수 함수는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Z가 복소수가 아닙니다. 이거 복소수가 아니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뭐 보통 다른 알파벳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건 XY 다음에 나오는 알파벳을 쓴 것뿐이고 실수 안의 원소입니다. 복소수가 아니라 실수예요. 순수하게 실수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독립변수, 얘가 종속변수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변수 함수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얘처럼 어떤 평면의 부분 집합에서 얘를 이렇게 보내는 거는 얘와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표시한다면은 얘는 이제 실수예요. 복소 평면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점을 이렇게 실수 축상에 있는 어떤 점으로 대응시키는 거, 이것이 이변수 함수예요. 전혀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R이고요. 여기를 Z로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된 것이 바로 이 이변수 함수예요. 전혀 구조가 다르죠? 여전히 여기는 실수, 여기도 실수예요. 여기는 이제 R2의 부분 집합에서 R1으로, 이거 R2, R1이라 합니다. 보통 이걸 줄여서 R2라 보통 간단하게 쓰고 이건 R1이에요. 그래서 평면 또는 평면의 부분 집합에서 직선 또는 직선의 부분 집합으로 대응시키거든요. 치역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치역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의 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왔다면 얘가 바로 이 이변수 함수의 치역이 돼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S란 영역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S예요. 여기서 말하는 따로 띄어서 그렸던 그림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이렇게 본다면은 얘는 어떻게 쓸 겁니까? 하면 이 직선을 Z축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XYZ 공간 R3 상의 공간 좌표를 만들 수 있었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점 각각의 점들을 이 F에서 대응을 시켜놓더니만 요 점에서 대응되는 함수값, 요 점에서 대응하는 함수값들을 다 대응을 시켜놓고 이게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실수들 값들을 다 하나하나 계산해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공간상의 어떤 공면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Z = fxy의 구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려고 합니다. 얘처럼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대응시킨 것이 아니라 한 복소수를 다른 복소수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R3상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복수함수를 다룰 때 처음에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프를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형태의 모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이 다음 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배울 것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교재 제8장에서 심도 있게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변환 중에 이런 예문이 있어요 라는 것, 그런 취지에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 이제 점을 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켰다는 거고 IZ는 뭘 나타냅니까 하면 이건 회전 변화를 나타냅니다. 왜 그러냐면 복소수를
자, W 이퀄 IZ에서 이제 복소수 Z를 R2에 I 세타승이라 놓고, 그러면 I는요, 여기 복소평면상에 여기가 I잖아요.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1이고요. 이걸 극좌표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 평각의 주값이 2분의 파이에 대하이잖아요. 그러니까 R이 1이 되는 거예요. R이 1이고 2에 I에 2분의 파이 승이잖아요. 지수법칙 적용을 해요. R 바깥으로 내보내고 지수법칙 적용하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와 같이 되잖아요. 이건 뭘 나타내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해본다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8장에서 배울 거예요. 만약에 어떤 복소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복소수 Z가 있었으면은 여기에다가 W 이퀄 FZ를 IZ, 즉 이 Z에다 I를 곱했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의미는 보세요. R, 이 I, 크기는 똑같아요. 이 크기가 R이었다는 얘기고, 이게 평각이 세타였을 때, 잘 보세요. W 이퀄 IZ는 그 크기는 똑같이 R이 되는데, 평각이 달라졌죠.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오른쪽으로 오면서, 여기가 Z평면, 이쪽이 W평면인데, 오른쪽으로 오면서 90도만큼, 이거 90도만큼을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90도만큼 회전이동이 된 거예요. 회전이동. 원래 여기 있던 점이 90도만큼을 회전이동시킨 거예요. R은 변함이 없고요. 이게 바로 W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W 이퀄 IZ는 원래 이 정역 안에 있는 점을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을 회전이동시키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전이란 말을 사용한 겁니다. 이거 상수 1을 더했으니까 1만큼 오른쪽으로 옮긴 것 뿐이에요. 반사는 뭡니까 하면, 반사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W는 이퀄 Z의 바라고 쓴다면은 Z가 X 플러스 IY일 때 그의 반은 켤레복소수는 당연히 X 마이너스 IY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자, 이제 Z평면과 W평면상에서 만약에 이쪽이 Z평면이에요. 이쪽이 W평면이고, 자, 여기 복소수 Z가 있었을 때 이렇게, 자, 켤레복소수를 취하는 걸로 함수를 약속한다면은 이 복소수가 Z반은 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왜냐하면 순서상은 이게 X, Y인데 얘는 순서상이 X-Y니까 거리는 똑같이 R인데요. 극좌표로 표시한다면은 여기가 세타였을 때 켤레복소수는 R은 똑같은데 각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서로 포개놓고 딱 그려보면 극축 대칭, 그러니까 X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실수축의 대칭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리플렉션, 반사란 말을 붙이게 된 겁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은 다시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2장에서 학습할 주제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복수함수를 정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만큼은 교재 제 8장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학습을 할 것이고요. 대신 복수함수의 그래프가 실함수의 그래프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저자분들이 간단한 예문으로서 W 이퀄 Z의 제곱에 대한 그 사상,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복소 함수를 정의했고요. 이어서 우리는 복소 함수의 사상의 간단한 예문으로서 W 이퀄 Z 제곱의 사상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